먼저 사례를 보세요. 이거 짧아. 금방 끝나. 자, 먼저 첫 번째 사례. 가격 통제법이 통하지 않은 벨리포지의 교훈. 자, 이거 가격 통제법이니까 가격을 누가 조정하려고 했다는 뜻이겠어? 정부가. 그래서 그 옆에 써.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뭘까? 그렇지.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개망한다 이거야. 사실은 우리 막 부동산 문재인 정권에서 막 올려놨던 게 이거 안정화시키겠다고 막 개입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자, 가봅시다. 1777년.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18세기인데 이거. 자, 미국 독립혁명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누군지 알지? 네.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지에서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죠. 그의 적은 영국군과 그들의 용병만이 아니었대. 그럼 뭐랑도 싸워야 됐다는 거야? 또 다른 적군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또 다른 적군이라는 게 바로 식량 부족, 배고픔 이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우선 옆에 정리하세요. 이게 미국의 무슨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독립전쟁. 영국의 새로운 간섭 정책에 반발하여. 원래 미국도 어디의 식민지나 마찬가지였어? 영국에. 그치? 근데 거기에 반발해서 북아메리카의 13개 영국령 식민지가 일으킨 전쟁으로 이 전쟁으로 미국은 뭐가 된다? 독립국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옆에 굵은 글씨들은 그냥 패스할게. 알겠지? 자, 사례에는 추위에다가 극심한 식량 부족. 왜? 힘겨운 전쟁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의 군대는 거의 아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사 단어 뜻 뭐야? 굶어 죽는 거. 네. 요까지가 벨리포지에서의 힘겨운 무슨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전쟁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자, 이렇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니? 그러니까 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개입할까? 누군가 개입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펜실베니아주 정부는 현지에 주둔한 독립혁명군을 돕기 위해. 자, 이 말의 의미는 선이었어, 악이었어? 선이야, 선이. 좋은 의도로. 식량을 포함한 군수물자의 가격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했어. 그러면 싼 값에 공급이 될 거니까 군인들이 먹는 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인간의 한계야. 여하튼 가격 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격 정책. 그러니까 군수물자는 이 가격에 무조건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맞냐? 자, 식량 등의 가격을 통제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물자를 공급하여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게 이들의 계획과 의도였지. 우리가 개입해서 이렇게 싸게 해놓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계획과 의도대로 되든 니네 인생에서도 그렇든 니네 아직 많이 안 살아봤는데 그렇든 아닌 것도 있었고 계획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튼 그래. 자, 정부가 군수물자의 가격 조정에 개입한 이유라는 뜻이야. 좋은 의도였다 이거야. 그러나 나왔다. 가슴 아프지? 역접관계 접속사야.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났다. 뭔 말이야? 계획과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가격 하락이 아닌 오히려 뭘 가져왔어? 가격 상승의 결과를 가져옴. 그래서 정부가 고시한 가격에 불만을 품은 농부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시장에서 내다 팔면 더 싼데 군용으로 제공하면 뭐하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싸게 팔게 되니까 군용으로 제공하면. 그렇지.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싼 값에 가격을 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어떻게 했어? 물자 가격은 급등하였다. 안 팔아. 그냥 가둬놔. 이게 시장 개입에 뭘 보여주고 있어? 부작용을 보여준 것이다. 오히려 일부는 적군인 영국군에게 더 비싼 값에 금을 받고 뭐 해버렸어? 팔아버렸어. 와, 농민들이 애국심이 없네. 국뽕정신이 전혀 없어요. 우선 내가 애써서 농사 지은 거고 농사 지은 걸 제가 돈 많이 준다는 쪽에 뭐 하겠다야? 팔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지 농민들이. 맞냐? 요까지였어 우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아사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 서리법이지? 면했다야 면하지 못했다야? 면하지 못했으니까 대다수 군인들이 뭐 했다는 의미로 쓴 거야. 아사 굶어 죽은 애들도 많다 이거야.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해됐죠? 자, 요게 가격 통제법이 초래한 부작용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얘가 일종의 뭐를 우리한테 제공한 거야? 사례. 근데 역사적 사례, 실질 사례죠. 이렇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가 나올 때는 사례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벨리포지의 전투는
참패로 끝이 났다. 참패 단어 뜻 나왔었어. 그치. 싸움이나 경기 등에서 참혹할 만큼 크게 패배하거나 실패함. 이해됐죠? 1778년 6월 13개 주가 연합한 대륙회의는 워싱턴의 참패를 교훈으로 삼아 재화에 대한 가격 통제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악화시키므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지 말 것이라는 걸 오히려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요게 뭐가 준 교훈이 되는 거야? 벨리포즈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정부의 가격 통제법은 효과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효과가 없으며 공공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얻고 재화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는 법령을 제정하지 말 것을 결의함. 이걸 결의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몇 개 주? 13개 주가 다 여기에 동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법의 제정 금지를 결의했다 이거야. 그럼 가격 통제법을 금지했다는 얘기는 제정하는 거 금지했다는 얘기는 이제 가격이 어디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야. 시장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만 움직이겠다 이 뜻이겠죠. 자, 그 밑에 주장 파트 보세요. 경제 정책은 뭐 해야 된다? 시장 친화적이어야 된다.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이거야. 자, 이 말의 의미는 시장의 흐름은 누구에게 맡겨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장과 정부는 경제라는 수레로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다. 서로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시장이 경제가 움직이려면 시장도 필요하지만 뭐도 있어야 돼? 정부도 있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시장과 정부 각자의 역할과 뭐가 있다는 거야? 영역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하는 일이 서로 조금 뭐해? 달라. 여기 시장이 너무 안 돌아가. 그러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책을 좀 풀어줘가지고 이게 뭐 하게끔 해줘야 돼. 돌아가게끔 또 해줘야 되고 시장이 너무나 불장이야. 너무 뜨거워. 너무 잘 돌아가. 그럴 때 살짝 뭐 해야 돼? 식혀줘야 되겠지. 식혀줘야 되니까 또 뭐 하겠어? 정책을 쓰겠지.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막 규칙을 더 강화시키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살짝 과열된 걸 좀 줄어들게 만든다 이거야. 그래서 때로는 서로 잘 맞물려 수레를 잘 굴러가게 하지만 이때 수레는 보조관념이지? 원관념이 뭐야? 경제. 이해되겠지? 서로 갈등을 빚으며 좌충우돌하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계획, 목적과 의도한 계획대로 다 나오지는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정책 당국자가 정부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온다 이거야. 사실은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 당국자가 정부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여기는 정부의 무슨 개입을 얘기한 거였어? 시장 개입이고요. 문단 내용은 경제에서 시장과 뭐의 역할이 있다? 정부의 역할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서로 둘 다 필요해. 그렇다고 정부가 너무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는 또 안 돼요. 자,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시장의 흐름과 상충되는 정책이 발생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정책자, 당국자 의도대로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우선 가로에다 써. 상충의 뜻 뭐였어?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단어 뜻 아셔야 돼요. 자, 우선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사실은 뭐 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꼴이지. 성공하는 정책일수록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정부의 보이는 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보이는 손이란 얘기야. 이것도 일종의 뭐야? 빗대어서 표현한 비유지. 자, 정부의 개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옴을 나타낸 것이다. 시장이 원관념이야. 시장은 뭐라고 표현해? 보이지 않는 손. 정부의 정책은 보이는 손. 그렇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대비한 표현입니다. 대비는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차이점. 자, 오히려 거의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되고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건 안 좋다 이거지? 그렇다고 아예 개입하지 말아라는 아니야. 적당히. 될 수 있으면 덜 개입하는 쪽으로.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에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은 엉뚱하게 반응한다. 모든 국민이 애국자라면, 그지? 농민들도 만약에 애국자였다면 지켰겠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 살짝 국뽕 정신이 뭐하다 그랬어? 약하다고 그랬잖아. 영국군한테도 막 팔잖아. 그지?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욕할 수 있어? 있어요. 조금은 나쁘잖아. 솔직히 전쟁에서 지면은 나라.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에서 애써서 졌는데
그 비료값도 안 나오는 돈 갖고 팔으라 그러면은 좀 어때? 나쁘죠. 어떡해 그러면? 아, 나쁘지. 둘 다 나쁜 걸로 하자 그냥. 자, 그래서 여하튼 모든 국민이 애국자라면 벨리포지의 전장에서 왜 식량을 아군에게 공급하지 않았겠는가? 서리법으로 얘기한 거지? 만약에 모든 국민이 애국자였다면 그렇게 했을 거다 이거야. 이 말 들으니까 또 우리 박정희 정권 이럴 때 막 반공의식 막 강화시키고 막 애국심 막 국뽕 막 이런 거 막 강화했던 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냐? 모든 국민이 뭐 이름 안에 똘똘 뭉쳐. 국가라는 이름 아래. 그지? 국가를 위해서라면 다 바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뭐 제가 해봤자 이름새우 입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동참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누구의 삶을 위해서야? 우리는 내 삶을 위해서잖아. 우리 그렇게 바뀐 거 맞아 안 맞아? 좀 있죠. 그럼 우리 올바른 방향으로 바뀐 건 맞니? 맞죠. 아직 전쟁이 아니니까. 그래. 여튼 너희들 개개인의 사상과 가치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해. 나는 교과서가 바뀔 때 가치관이나 사상 교과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뭔가 신념이 없고 내가 볼 때 뭘 지키고 뭘 절제하고 뭘 따라야 되는지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애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 내가 뭘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고 뭐는 지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정의와 공정함? 우리 인류가 전체가 다 같이 추구해야 되는 공동의 목표? 이거가 뭔지는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은 난 조금 들긴 해. 그냥 애들한테 그냥 자유적으로 너희들에게도 인권이 있어. 니들이 알아서 커야 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너무 방관한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국영수 말고. 아이들에게 삶이란 무엇인지 정의와 공정함과 도덕성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어떤 결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의 예절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계속하고 있어. 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애국심이 없어. 그지? 그래서 경제 주체는 윤리나 규범이 아닌 이때 경제 주체는 앞에서 말하면 그 농민의 입장이야. 경제 주체는 윤리나 규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뭐에 따라 움직여?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그 농민이 나쁜 게 아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따라 움직인 경제 주체였다. 이거지. 그래서 식량 및 군수 물품을 아군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국민 모두가 당연히 아군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국민이 다 애국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나 결과는 이와 상반됐어. 왜? 농민은 애국자라기보다는 경제 주체였던 거지. 뭘 더 추구했어? 돈, 경제, 나의 이익을 더 추구한 거지. 그래서 이를 통해 시장의 움직임은 정책적, 윤리적 요인과는 별개임을 알 수 있다.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 자, 경제 정책은 어떻게 가는 게 맞다는 거야?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경제 현상이 반드시 윤리나 규범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보다는 뭐가 중요해? 자신의 이해가 뭐야? 이익과 손해. 여기선 이익 대변하는 유인책에 따라 움직이는 속성을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학적 합리성에 해당함. 극대화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경제 주체로서는 가장 뭐한 선택이야? 합리적인 선택이잖아. 아, 니들 같으면 너희들이 똑같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 준다 그러고 여기는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다 팔어? 100만 원에 팔 거잖아. 아,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럴 거야? 자, 니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 한국으로 돌아오면 연봉이 1억인데 실리콘밸리 갔더니 거기서는 연봉이 2억이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아도 가겠다. 페이커는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이미 많이 보셨잖아. 걔는 근데 그렇지. 걔는 중국 선택 안 하고 어디 선택했어? 끝까지 한국 가겠다는 거지? 티스프를 줬대. 원하는 저거라고. 그래. 나 했으면 중국에 당하게. 그래서 지금 얘기했잖아. 신념과 가치관 교육 교과서가 필요하다니까. 뭘 선택할 건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만해. 중국을 내 손 안에 이거 아니야? 중국을 사대려. 자, 그 다음 보자.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엄격한 법령에 대해서도 시장은 입법 의도와 다르게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은 이런 A라는 의도였는데 실제 시장은 B로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항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은 뭐야?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부의 개입은 항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올 거야? 태초에 시장이 있었을까?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긴 한데 우선 뒤에 넘겨. 이거 빨리 대답할수록 빨리 간다. 6번에 벨지포온의 교훈이 있을 거야. 있어? 논리죠. 이 글의 갈래는? 논설문. 왜? 주장이 있었으니까. 성격은? 성격이 논리죠. 비판적. 애들 너무 잘하는데? 시장과 경제 정책의 관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오, 너무 잘한다. 신뢰성, 신빙성도 괜찮아. 타당성을 높임. 첫 번째, 미국 독립혁명군은 벨리포지에서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 아사 직전. 독립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했어. 법령을 제정하지 말 것을 결의함. 몇 개 주? 13개 주에서. 자, 그래서 벨리포지 교훈의 의미가 뭐야? 정부의 가격 통제법은 효과가 없으며 공공 서비스를 악화시킨다. 시장의 흐름. 말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주장. 시장의 흐름과 경제 정책이 상충되면 시장의 흐름이 더 강력하게 작용함.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며 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개빨랐다. 나도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어. 태초까지 했으면 니네 칼 던지려고 그랬잖아. 왜? 내 목적과 의도와는 다른 역방향이 나타나는.